이런데 졸고 있고 딴 생각하고 있으면 안 돼요. 그죠, 찬영 씨?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우리 교류. 자, 직류와 교류의 차이는 이제 다 알고 있죠. 그죠? 직류는 뭐다?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고 그 크기와 파형이 일정한 거, 방향과 크기가 일정한 파형을 직류라고 했고, 교류는 시간에 따라서 그 방향과 크기가 변화하는 것을 교류라고 하더라. 그래서 우리 발전기에서 만들어지는 파형들이 다 뭐다? 교류 파형이다 라고 했고, 이렇게 교류 파형이 만들어지는 가운데 우리 발전기에서 발전 원리가 어떤 거였어요? 발전기에서 요 안에 있는 회전자가 회전하면서 뭐가 발생하더라? 기전력이 발생하더라. 무슨 법칙? 플레밍의 오른손 법칙에서 유도기절 E는 뭐다? PLV 사인 세타 볼트라고 하는 전압이 만들어지더라. 그래서 요거를 그림으로 그려봤더니 사인 그래프를 그려야 되네. 자, 이렇게 사인 그래프 그리죠. 자, 사인 그래프 시간에 따라서 그 크기와 방향이 플러스 방향 갔다가 마이너스 방향 갔다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이렇게 왔다 갔다 진동을 하고 있는 파형을 교류라고 하죠. 근데 여기 있는 회전자가 한 바퀴 돌면서 이러한 파형을 만들어내더라. 사인파를 만들었는데, 이렇게 한 바퀴 회전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우리가 뭐라고 하더라? 주기라고 하고, 1초를 기준으로 몇 번 반복했느냐, 그 1초 동안 회전한 횟수를 주파수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주기와 주파수는 무슨 관계다? 서로 역수 관계라고 하는 게 있더라. 주기라고 하는 것은 똑같은 변화를 반복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했고요. 이렇게 똑같은 한 번 반복하는 걸리는 시간을 주기라고 하는데 1초 동안에 반복하는 횟수를 뭐라고 하더라? 주파수라고 하더라. 1초 동안 반복하는 횟수. 주파수 F라고 했죠. 그래서 F는 T분의 1 또는 T는 F분의 1초로 나타낼 수 있다. 세 번째 나오는 용어 중에 하나가 또 뭐가 있었어요? 각속도 또는 각주파수라고 해서, 각속도라고 하는 건 1초 동안에 이동한 거리를 뭘로? 각도로 나타낸 거다. 그래서 1초 동안에 이동한 각도, 회전한 1초 동안에 얼마만큼 회전했느냐, 그걸 각속도라고 하는데, 각속도 오메가는 한 번 회전하는 데는 얼마예요? 한 바퀴 회전할 때는 2파이 R만큼, 그죠? 2파이 R인데, 몇 번 회전하더라? 주파수 F만큼 회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오메가는 오메가는 뭐다? 한 바퀴니까 360도 2파이죠. 2파이에다가 주파수 F를 써서 2파이 F를 나타내더라 했고요. 회전각 어떤 시간 동안에 회전한 각도다라고 해서 1초 동안에 회전한 각도 오메가에다가 시간 t를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나오는 게 주기와 주파수라고 하는 거 나오고, 각속도라고 하는 게 나오고, 회전각이라고 하는 게 나오더라. 요것들을 일단 알고 있어야 돼요. 그죠? 요것들을 알고서 유도기전력 E는 PLV 사인 세타니까 요것들을 가지고 한번 나타내 볼까요? PLV라고 하는 거는 사인 세타가 몇 도일 때? 90도일 때의 값이기 때문에 가장 큰 값, 최대값이 되더라. 그래서 PLV라고 하는 값 대신 우리가 최대값 EM 써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죠? 최대값. 근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전기를 이야기할 때 순식값으로도 이야기하지 않고 무슨 값으로? 실효값으로 표현하더라. 그래서 우리가 최대값보다 몇 배? 루트 2배 작은 실효값을 표현하니까 이 값은 루트 2로 나타낼 수도 있더라. 그래서 루트 2, 사인 세타라고 나타낼 수 있더라. 근데 루트 2, 여기 있는 세타 대신에 우리가 뭘로? 오메가 t로 쓸 수 있다가, 사인 오메가 t라고 하고요. 또 루트 2, 사인 뭘로? 2파이 f t라고도 나타낼 수 있더라. 이렇게 나타냈더니 간혹 문제 중에 유도기전력을 표현한 방법이 틀린 것은 하고 묻는 문제가 있었어요. 그죠? 한 번 더 있더라. 뭘로? 루트 2 사인 2파이 하고 f 대신에 t분의 1을 쓸 수 있죠? 그래서 t분의 1 t다 이렇게 나타냈네. 그래서 유도기전력을 이는 PLV 사인 세타다 해서 소문자로 이렇게 표기한 거를 무슨 값? 순식값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최대값은 가장 큰 값. 최대값. 자, 그 중에서 실제로 사용하는 값 무슨 값? 실효값 2. 자, 이 값은 실효값은 최대값보다 몇 배 작더라? 루트 2분의 1배 작더라. 또는 0.707배. 자, 루트 2분의 1을 2m이라고 썼던 이 값이 뭐더라? 0.707 2m으로 나타낼 수 있다 그랬죠. 자, 그리고 여기에서 평균값. 반주기 평균한 값이 뭐다? 평균값 이 A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평균값은 최대값이 얼마? 자, 0.637 2m으로 나타내더라 그랬죠. 그래서 여기 가장 큰 값, 그 다음에 우리가 사용하는 실효값, 평균값과의 관계를 봤더니 또 뭐가 있더라? 파고율과 파형률이라고 하는 걸로 구분할 수 있더라. 자, 파고율은 자, 요 파형 중에서 높은 것 두 개 뭐 있었어요? 최대값과 실효값. 최대값과 실효값이 있었고, 파형률은 낮은 것 두 개. 그죠? 자, 가장 낮은 거 뭐다? 평균값분의 실효값으로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더라. 일반적으로 자, 앞에서 봤던 정연파의 파고율은 자, 어떻게 나타냈죠? 1.414. 자, 파형률은 1.111이라고 해서 실효값과의 최대값, 실효값분의 최대값은 1.414 실은 또는 루트 2로 표현할 수 있었어요. 그죠? 자, 평균값은 자, 평균값과 실효값으로 1.111이다. 요 관계, 요거와 요 관계에 비교해서 우리가 뭘 그리더라? 자, 삼각형 이렇게 그리자. 그죠? 자, 삼각형 그려서 자, 기전력의 전압의 크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가 있으면 여기가 최대값, 여기는 평균값, 여기는 실효값이라고 해서 자, 최대값을 알고 있으면 실효값은 곱하기 얼마? 곱하기 0.707 해주면 되고, 자, 최대값을 알고 있을 때 평균값은 곱하기 얼마? 0.637 해주면 되고, 요 둘과의 관계는 얼마? 곱하기 1.111. 여기 화살표 방향 어디로 가는지 봐야 돼요. 반대로 갈 때는 어떻게 한다? 나눠주면 되더라. 그래서 자, 교류 전압 표시에서 일반적인 거는 정연파, 사인파로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 크기를 표시하는 방법은 최대값, 순시값,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으로 나타낼 수가 있더라. 그래서 그 관계에 나와 있네요. 자, 최대값은 실효값을 표현할 때 EM은 루트 2 또는 1.414이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자, 실효값 2는 루트 2분의 1 EM으로 0.707EM. 자, 평균값은 파이분의 2 EM이라고 해서 0.637EM. 자, 근데 우리 문제에서는 간혹 뭘로 나오더라? 0.707과 0.637 대신에 루트 2분의 1 또는 파이분의 2라고 나올 거예요. 문제 답을 찾을 때. 자, 그럼 뭘만 하면 돼요? 꼭 이건 모르겠다 하지 말고 거기 있는 걸 파이분의 1을 눌러보면 돼. 그죠? 거꾸로 파이분의 1을 눌렀더니 얘가 뭐가 나오더라? 0.637 나오면 답을 찾으면 돼요. 그래서 문제가 우리는 쉽게 하려고 이렇게 했지만 자, 1, 2, 3, 4 동그라미 1, 2, 3, 4에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종종 있더라는 거지. 식을 묻는 문제가. 자, 그 다음에 파고율, 파형률이라고 해서 파고율, 파형률이라고 해서 파고율은 자, 우리가 실효값분의 최대값. 파고율, 파형률은 우리가 이 식 찾는 문제가 나와요. 식 찾는 문제, 식을 물어보는 문제가 나와서 이런 것들이 있더라. 파고율, 그래서 나와요. 파이분의 2 했더니 자, 파이분의 2 했더니 0.636 뭐 0.636에서 0.637 나오죠. 자, 그래서 교류전압 크기 표기할 수 있고요. 자, 우리가 파형률, 파고율 문제에서 간혹 그 옆에 있는 박스 하나 있죠. 정연파는 파고율이 루트 2, 파형률이 1.111이었는데 자, 다른 파이 또 있더라. 구형파와 삼각파가 또 있었어요. 자, 구형파는 뭐다? 구형파는 파형이 어떻게 생겼더라? 우리 구형파는 이렇게 네모난 펄스파요. 그죠? 이걸 구형파라고 해서 얘는 최대값이나 실효값이나 자, 어떻더라?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다 1이다라겠네. 그죠? 자, 최대값, 실효값, 평균값이 그냥 1배여서 파고율과 파형률이 얼마다? 1이더라. 그래서 파고율, 파형률이 1인 파형은 무엇인가? 라고 묻는 문제가 있다고 했죠? 그럼 뭐다? 구형파. 자, 우리 아까 사인파는 자, 사인파에서는 파고율과 파형률이 루트 2와 1.111이었죠. 그죠? 근데 삼각파가 있으면 사인파는 여기에 사인파가 이렇게 쉽게 말해서 들어간 거고
자, 삼각판은 얘가 어떻게 들어간 거예요? 자,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간 거죠.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갔겠네. 이렇게 뾰족하게 들어간 게 삼각파더라. 그래서 삼각파는 얘가 파 고율이 루트 2 대신에 얼마예요? 루트 3. 루트 3. 그래서 이 값이 얼마? 1.732가 되는 거고. 자, 파용률은 얼마더라? 1.155로 나타낼 1.155로 나타낼 수 있다. 이 순서대로 외우면 자, 외우기가 쉬워질 거다라고 했습니다. 자, 6번째. 우리가 하고 있는 교류는 R만 있는 게 아니라 RLC가 다 같이 있더라. 그죠? 그래서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를 각각의 특징을 봐야 되는데, 자, 일단은 R만의 회로다 라고 하면, 자, 이때 저항은 뭐가 되더라? R홈이 되더라. 그죠? 그럴까? 회로를 한번 보면, 자, R만 존재하는 회로, 또, 자, L만 존재하는 회로, 자, C만 존재하는 회로가 있다 라고 했을 때 R이 가지고 있는 정확값은 교류를 만났을 때, 자, 주파수를 만났을 때 R은 뭐다? R홈이에요. 그죠? 이거 교류니까. 근데 자, L은 코일은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 이 값이 뭐가 되더라? 주파수가 0일 때는 저항값을 갖지 않는데, 자, 주파수가 0이 되는 순간 얘는 뭐가 되더라? 자, XL이라고 해서 이 오메가 L, 즉 오메가는 2파이 F였죠. 그래서 2파이 F L 옴이 되더라. 맞나요? 자, 콘덴서가 주파수를 만나게 되면 이때 가진 저항값이 XC라고 해서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해서 2파이 F C분의 1 옴으로 바뀌더라. L 값은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저항값이 커져요. 주파수가 0일 때는 저항값이 있었어요? 없어요. 그냥 두 손이니까. 근데 자, 콘덴서는 주파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더라? 자, X 저항값이 작아져요. 그죠? 자, 저항값이 작아지는 특성을 갖고 있더라. 그래서 L은 저항화 됐을 때 저항처럼 방해하는 성질이 더 크고, 콘덴서 자체는 어떻더라? 자, 이거를 방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어쨌든 충전과 방전을 계속 반복하는 특징을 갖고 있더라서 R과 L과 C가 이렇게 소자가 있는데, 여기 있는 L이라고 하는 거 C가 나오면 얘 L만 C만 쓰는 게 아니라 주파수를 만나서 이렇게 된다라고 해서 회로를 바꿔야 된다고 했죠. 자, L만 C만 있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항상 L은 XL로, C는 교류를 만났으니까 저항화되더라 해서 XC로 바꿔놓고 계산해야 되더라. 자, 여기서 또 기억해야 될 거, R은 뭐가 있더라? 위상차. 자, 교류에서는 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위상차라고 하는 게 나오는데, 자, 위상차에서 전압과 전류 위상차가 저항회로에서는 존재한다 안 한다? 저항회로에서는 위상차가 없다. 전압 전류가 똑같이 흐른다라고 했어요. 자, 쉽게 말해서 어떻게? 전압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 전류도 요 크기는 다르지만 이런 식으로 발생하리라. 그래서 전압도 전압 벡터 이렇게 그리면 저항 벡터도 어떻게? 아래에 있는 IR 벡터 이렇게 나타낼 수 있더라. 위상차 세타가 얼마다? 0이다 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L에 흐르는 거. 자, 똑같이 전압을 가해주게 되면, 자, 전류는 90도가 앞선다 뒤진다? 자, 90도가 뒤지니까 뒤에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게 되더라. 요와 같이 흘러서 이 값을 우리가 전압 벡터 V라고 하면 전류 벡터는 몇 도? 90도 뒤질 거니까 세타 이꼬르 90도가 뒤져서 90도가 뒤지니까 이렇게 해서 IL 벡터다 라고 그랬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세타는 몇 도? 세타는 90도. 그래서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뭐한다? 뒤진다라고 했어요. 자, 콘덴서에서도 자, 전압이 요와 같이 가해지고 있으면 콘덴서에서는 전류가 90도 뭐한다? 앞선다라고 했어요. 90도 앞서서 요렇게 발생한다. 자, 요렇게 발생하더라. 그래서 전류가 90도 앞선다 라고 하니 전압 벡터와 콘덴서에 흐른 전류 벡터는 90도가 앞서니까 요렇게 해놓고 여기에다가 IC 그릴 수 있더라. 그죠? 자, 위상차 세타 몇 도? 똑같이 90도가 발생하는데 위상 관계를 따졌더니 전류가 전압보다 90도 앞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요 두 개를 받들렸더라. 똑같이 전압 벡터가 있다라면 L과 C는 전류들이 각각 90도씩 앞서고 뒤지고 하니까 LC에서 몇 도 차이? 180도 위상차가 나더라. 요 두 개를 똑같이 겹쳤을 경우에는 결국은 큰 것만 남더라. 그죠? 자, 작은 거 상쇄돼 버리고 큰 거의 일부만 남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뭘로? 임피던스 삼각형이라고 해서 직각 삼각형 그렸던 거 기억나시죠? 자, 직각 삼각형을 그리고 가로축에서는 저항에 대한 성분들을 나타낼 수 있고 세로축에서는 뭐가? XL과 XC 즉 리액턴스에 대한 성분을 나타낼 수 있는데 요 두 개는 어떻더라? 위상차에서 두 개 어떻게 하면 된다? 한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더라. 자, 이 빼준다라는 게 실은 빼주는 게 아니라 합치는 건데 결과적으로 위상차가 180도 차이가 나니까 빼주는 거예요. 그래서 X가 되고 자 여기 전체가 전체 저항 임피던스 Z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이걸 임피던스 삼각형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각을 위상차 세타라고 해서 우리가 RLC 회로에서 자, RLC 직렬 임피던스다 라고 해서 임피던스를 구할 때는 Z는 뭘로? R 플러스 J X로 나타낸다. 이 X 값이 XL이 클 수도 있고 자 XC가 클 수도 있으니까 자 다시 쓰면 R 플러스 J XL 마이너스 XC로 나타낼 수도 있더라. 자 그래서 이거의 크기를 구할 때는 표현 방법은 이렇게 나타내는데 자 크기를 구할 때는 뭘로? 실수와 허수의 제곱 합의 제곱근으로 구할 수 있죠. 자 R과 X에 대한 크기 Z는 뭐다?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Z는 R과 X의 자 제곱의 합의 제곱근으로 요와 같이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리고 여기에서 위상차 세타라고 했는데 각각 R만, L만, C만 있다라면 이렇게 위상차가 없다. 그럼 90도 위상차가 난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얘네들이 같이 있는 회로니까 RLC가 같이 있는 회로에서는 자 위상차 세타도 어떻게 구할 수 있더라. 세타는 뭘로? 자 탄젠트 역수치에서 우리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죠. 그죠? 삼각함수를 이용하더라. 탄젠트 세타는 R분의 X니까 세타는 탄젠트의 역수를 취해서 R분의 X로 계산할 수 있더라. 그래서 위상차 세타는 자 아크탄젠트 R분의 X로 구하되 이때 여기 있는 X가 L이면 R분의 오메가 L로 나타낼 수 있고요. 자 XC면 R분의 오메가 C 분의 1이라서 오메가 CR분의 1이 되네. 그죠? 자 오메가 CR분의 1로 나타낼 수 있더라. 자 그래서 위상차 구할 수 있고 여기에서 또 뭐가 나오더라. 자 요렇게 해서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는 게 있다. 자 역률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Z분의 R로 자 이걸 역률이라고 했고요. 자 사인 세타도 빼놓으면 안 되죠? 사인 세타 무효율이다 해서 여기서 S자 이렇게 그림이 되더라. 뭘로? Z분의 X로 무효율을 나타낼 수 있다. 이건 직렬일 때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 이와 같은 삼각형을 그리고 만일 병렬이다라고 하면 어떻게 했죠? 병렬이라고 하면 자 이 임피던스 삼각형에 R 자 X, Z를 그리고 위상차만 뭘로? 위로 올리라고 했어요. 그죠? 자 위상차만 위로 올려주게 되면 임피던스 병렬 임피던스 계산할 때는 이 값이 어떻게 됐어요? 루트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분의 XL 마이너스 XC분의 1의 제곱 분의 1이다 라는 걸로 계산 표현식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자 RX로 구분해서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 제곱분의 RX로 간단하게 계산하면 되더라. 여기 있는 루트 R제곱 플러스 X제곱이 바로 이 값이죠. 자 분의 이거 분의 뭐 요거 두 개 있고 합분의 곱이더라. 다만 합은 합인데 자 교류에서는 합할 때 그냥 합하는 게 아니라 벡터적으로 합해야 되니까 R 플러스 X가 아니라 루트 피타고라스 정리 합으로 여기 직렬 임피던스처럼 직렬 임피던스 분의 곱으로 계산할 수 있다라고 했어요. 자 여기에서 똑같이 위상차를 구할 때 어떻더라? 자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아까는 R분의 X였는데 이렇게 그리고 봤더니 X분의 R로 나타낼 수 있겠네. 그죠? 자 아크탄젠트 X분의 R로 나타낼 수 있고 자 역률도 뭘로? 코사인 X가 되는 거고 자 사인은 Z분의 R로 나타낼 수 있고 여기가 다 뒤집어지는 거가 되는 거죠. 문제를 혹시라도 대부분은 직렬이 나오는데 자 간혹 식 찾는 문제에서 병렬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하시면 다 맞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 임피던스 삼각형에서 벡터 Z는 R 플러스 JX 자 이때 크기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의 제곱으로 나타낼 수 있고 위상차와 역률도 계산할 수 있더라. 그리고 R만의 회로, L만의 회로, C만의 회로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러면 R만의 회로에서는 전류 I는 뭐다? R분의 V가 되고 L만의 회로에서는 자, 저항 대신에 저항을 뭘로? X를 쓰면 되죠. XL분의 V가 되고 자, C만의 회로에서는 뭘로? XC분의 V라고 하면 돼요. 근데 RNC 회로일 때는 전류 I는 뭘로? Z분의 V라고 쓰면 되죠. R 대신에 뭐가 나오더라? Z라는 값으로 표현하면 되겠더라. 자, 그래서 7번에 RLC 직렬시 자, RLC 직렬시 회로 그래서 임피던스 Z는 자, 뭘로 계산한다? 임피던스 삼각형. 그래서 루트 R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 아까 이렇게 했나요? 네. 위상차 세타는 자, 위상차 세타는 아크탄젠트 R분의 X. 그죠? R분의 X인데 자, 이 X값에 XL과 XC가 같이 있으면 RLC 그러니까 큰 거에서 작은 거 빼주면 되더라. 자, 큰 거 어느 게 크냐에 따라서 유도성 회로가 될 수 있고 자, C가 크면 용량성 회로가 되더라. 그죠? 자, L에 걸리는 리액탄스가 크면 당연히 유도성 회로가 되는 거고요. 자, 유도성 회로가 된다는 이야기는 코일 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전류가 90도 느리다. 아니 90도 대신에 위상차 세타만큼 느려지는 회로가 되는 거고 자, 콘덴서에 걸리는 XC가 XL보다 크다라고 하면 이걸 용량성 회로라고 해서 전류가 세타만큼 앞서는 회로가 되더라. 그래서 우리가 진상 회로가 된다 라고 했죠. 자, 근데 자, 하다 보니 XL과 XC가 똑같아질 때가 있더라. 자, 그래서 RLC 회로인데 마치 R처럼 동작하는 회로가 있더라. 이걸 무슨 회로로 했어요? 이거를 공진 회로라고 하더라. 그래서 자, 이때 공진 조건 뭐였어요? 임피던스 Z는 자, Z는 루트 R의 제곱 플러스 XL 마이너스 XC의 제곱인데 자, 여기에서 뭐가 허수부가 0이 되는 회로 얘를 뭐라고 한다? 직렬 공진이라고 한다. 허수부가 0이 되니까 XL과 XC가 같아져서 서로 상쇄되니까 뭐처럼? 요 회로 중에 R, X, Z 중에 X값이 없어져 버리니까 이 R값만 존재한다는 얘기죠. X값이 싹 다 없어져 버리니까 0이 돼서 자, 그래서 이 값이 뭐가 되더라? 자, 0이 되니까 XL-XC는 0일 때가 공진이 된다라고 해서 이거 조건들 자, 다시 표현할 수 있더라. 자, XL과 XC가 같을 때 또는 자, XL은 오메가 L이 되고 XC는 오메가 C분의 1이라고 나타낼 수 있죠. 요럴 때도 공진이더라. 또 한 번 정리하면 오메가 제곱 LC는 1이다 라고도 쓸 수 있네. 요거를 또 어떻게 쓸 수 있어요? 오메가 제곱 LC 마이너스 1은 0이다 라고도 쓸 수 있어요. 그죠? 자, 요 조건이나 요거랑 같은 거예요. 그죠? 자, 요렇게 써도 뭐다? 공진이다. 공진회로다. 그래서 어쨌든 오메가 제곱 LC는 1로 나타낼 수 있더라. 그래서 공진 조건 허수부가 0이 된 상태를 공진이라고 하더라. 자, 이때 자, 공진 주파수는 자, 여기에서 공진 주파수 구해야 되더라. 공진 주파수를 포함하고 있는 값이 요거기 때문에 자, 오메가 제곱은 L C분의 1이 되고 제곱 띄면서 루트 씌워지더라. 자, 오메가라고 하는 거는 2파이 F니까 그때의 주파수, 공진 주파수 F0는 루트 L C분의 1로 자, F0는 뭐가 된다? 2파이 넘어와야 되니까 분수 형태로 분모로 이렇게 나가죠. 2파이분의 1 루트 LC분의 1이 되더라. 그래서 직렬시 공진 임피던스나 병렬시 공진 임피던스 또 공진 특성은 똑같더라. 다만 특징이 서로 반대의 특징을 갖고 있다라겠네요. 자, 직렬일 때는 자, 직렬 임피던스 Z는 뭐가 되더라? 이 값이 0이 돼버리기 때문에 R값만 되더라. 그래서 이 값이 무슨 값? 최소가 되고 반대로 임피던스가 최소가 되니까 전류 I는 최대가 된다 그랬어요. 그럼 병렬일 때는 자, 병렬일 때는 임피던스 Z가 최대가 되고 전류 I가 최소가 되더라. 임피던스가 최대라는 말 대신에 우리 임피던스의 역수 뭐가 있었죠? 어드미턴스 있었죠. 어드미턴스 Y는 자, 최대분 이러니까 최소가 된다 라고 할 수 있겠네.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요것들은 그냥 같이 연결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렇게 연결을 해서 기억을 하면 되겠다. 자, 그래서 RLC 병렬 회로일 때는 자, 그 임피던스가 자, RLC 병렬 임피던스 루트 자, R분의 1의 제곱 플러스 X분의 1 마이너스 X분의 1의 제곱분의 1이다. 자, 각각 역수치에서 제곱한 거에 자, 제곱분을 다시 역수치한 거죠. 자, 이때 위상차 구하는 방법도 있고요. 자, 병렬 공진 시 임피던스 Z는 뭐가 된다? 최대. 자, 전류 I는 최소가 되어서 병렬 임피던스 병렬 공진을 생각하지 말고 직렬을 한 다음에 뭐더라? 뒤집으면 땅은 다 똑같고 특징만 뒤집으면 되더라. 자, 그다음 8번에 우리 또 전력이라고 하는 게 나와 있습니다. 자, 8번에 전력이라고 하는 거 자, 우리 직류 파트에서도 있었고요. 자, 교류 파트에서의 전력은 어떻게 구하냐? 자, 교류에서는 자, RLC라고 하는 세 개의 소자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전기를 전기를 소모하는 역할을 하는 건 뭐다? 저항이라고 했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항에서는 소모가 일어나는데 L과 C에서는 실질적인 소비가 발생하지는 않더라. 자, 저항을 어떤 전기 에너지를 저장했다가 충전했다가 얘가 다시 방전됐다가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우리가 자, 이를 유효하게 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근데 그래서 우리가 전력을 표현할 때 자, 전력 P는 앞에서는 직류회로에서는 전력 P를 어떻게 나타냈어요? 전압과 전류가 만나서 하는 일량이죠. 자, 근데 1초 동안에 소비되어진 전기 에너지를 전력이라고 해서 P는 VI 또 I제곱 R 또는 R분의 V제곱 와트다라고 했어요. 근데 자, 교류에서는 자, 교류 전력 단상일 때 자, P는 어떻게 나타내느라 자, VI라고 나타낸 것들은 우리가 피상전력이다라고 해서 VA라고 자, 볼트 암페어 이렇게 써서 이걸 뭐라고 하더라? 자, 피상전력이다. 그래서 PA라고 썼고요. 즉 한전에서 공급할 때 자, 변압기에서 보내주는 전력이 바로 피상전력입니다. 그래서 얘를 피상전력. 여기다 써야겠어요. 자, 교류에서는 얘를 자, 피상전력과 뭘로? 자, 유효전력 또 무효전력으로 구분을 하죠. 자, 피상전력 우리가 자, 겉보기 전력이다라고 해서 PA는 전압과 전류의 곱이다라고 하고요. 자,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유효전력은 전압과 전류에다가 뭐를 자, 유효하게 전기를 소비하는 정도를 우리가 역률이라고 하더라. 그래서 코사인 세타를 쓰더라. 그래서 VI 코사인 세타를 쓰고 단위가 똑같이 와트를 쓴다라고 했어요. 자, 전력은 직류에서의 전력은 역률이 얼마예요? 직류. 자, 직류회로에서의 전력은 역률이 1이에요. 1. 코사인 세타가 1이기 때문에 그냥 아예 생략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래서 와트가 된 거고 얘는 자, 역률을 개념을 고려하지 않고 그냥 보내준 전력 VI고 역률을 계산했더니 이렇게 되더라. 무효 전력은 PR로 나타내서 자, VI 뭘로? 무효율 사인 세타로 쓰더라. 그래서 이거의 단위는 뭘로? 이렇게 나타냈네. 그죠? 그래서 피상전력은 자, VI로 나타내고 자,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타인데 자, 이 중에서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거는 어디에서? 저항 부분에서 소비된 전력이다 라고 해서 우리가 뭘로? I제곱 R로 나타낼 수 있더라. 얘는 뭐예요? 여기는 코일과 콘덴서에서 실질적인 일을 하는 전력은 아니더라. 그래서 I제곱 X로 나타내고 이건 전체 전력이다 라고 해서 I제곱 Z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라고 했네요. 그래서 자, 피상전력, 유효전력, 무효전력을 임피던스 삼각형을 그려보면 우리가 R, X, Z 했던 거를 뭘로? 자, 여기에 전류가 흘러가면 IR이 되고 IX가 되고 IZ가 돼서 이게 뭐라더라? 각각 소자에 걸리는 전압이 되니까. 그죠? 여기에다가 전류를 흘려주면 다시 뭐가 되더라? 전류를 흘려주면 이게 전력이 되더라. 그래서 자, I제곱 R이 I제곱 R이 되고 여기는 뭐가 되더라? I제곱 X가 되고 여기는 I제곱 Z가 돼서 이 값이 뭐다? 유효전력. 이 값이 무효전력. 이 값이 피상전력 되더라 했네요. 그죠? 그래서 피상전력과 자, 유효전력과의 관계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역률이라고 하더라 라고 하는
겁니다. 코사인 스타는 PA분의 P로 나타낼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전력에 유효, 무효, 피상전력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여기 있는 유효전력, 무효전력, 피상전력이 삼상으로 가면 뭐가 붙더라? 이 앞에 3상으로 가면 루트 3이 붙더라 했죠. 자, 루트 3이 붙더라. 근데 이렇게 가면 여기 있는 건 한 상을 기준으로 했을 때 전력이기 때문에 요 앞에는 또 3이 붙더라 했네요. 자, 우리 3상에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게, 자, 유효전력을 물어보는 문제가 가장 많은데, 어떤 말 중에 3상이다라는 말이 있으면 뭐만? 요 앞에 루트 3만 곱해주면 된다라고 했죠. 자, 그래서 일반적인 단상의 전력에서는 유효, 무효, 피상 전력에서 이와 같이 나타낼 수 있고 역률 또한 나타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바로 나오는 게 뭐야? 삼상결선 나오네. 자, 삼상결선. 아, 변압기. 지금 여기 있는 건 뭐예요? 변압기 한 상에서 나오는 전력이죠. 그죠? 변압기 한 상에서 꺼내는 전력이고, 삼상 전력이라고 하면 변압기 세 대를 결합해서 발생하는 전력을 우리가 삼상 전력이라고 하더라. 삼상을 얻으려면 변압기, 단상 변압기 세 대를 결선하는 방법도 있고, 삼상 변압기를 아예 사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일반적인 경우는 아주 대용량을 제외하고는, 자, 가급적 단상 변압기 세 대를 삼상 결선을 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결선 방법이 무슨 결선? Y 결선, 델타 결선이 있더라. 변압기 해야 되니까.